행위예술하냐? 뭔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종종 하죠. 행위예술하냐고. 행위예술이라는 게 어느새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는 약간 중2병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술이랍시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행위예술에 대해서는 그런 종류의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선정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한다거나 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 멀리하고 싶은 기분이요. 그런 선입견을 조금은 깨게 해준 것이 이 책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이 책은 행위예술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실제 있었던 전시를 모티브로 아브라모비치와 가상의 인물들이 전시를 중심으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 아브라모비치에게 그녀를 테마로 한 소설을 쓰려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모든 창작을 허락합니다. 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 결과적으로는 이 책이 완성된 후 아브라모비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라며 찬사를 보냅니다. 책의 모티브가 된 아브라모비치의 전시는 2010년 뉴욕 모마에서 있었던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커다란 홀의 한가운데에 작은 사각형 테이블이 있고 두 개의 의자가 마주보고 놓여졌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그중 한 의자에 앉아 매일 7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그녀 앞에 앉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716시간 30분 동안 1554명이 아브라모비치의 앞에 앉았고 85만 명 이상이 사각형 밖에서 관람했습니다. 가만히 그녀의 눈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 퍼포먼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면은 13년간 함께 작업을 했던 연인 울라이를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부분일 텐데요. 자신의 앞에 앉은 사람들을 줄곧 응시만 하던 아브라모비치가 울라이에게만은 손을 내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13년간 예술적 동지로서 함께했던 둘은 더 러버스라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만리장성을 양쪽 끝에서 걸어가기 시작해 3개월에 걸쳐 마침내 교차 지점에 도달해서 원래는 둘의 결혼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그 퍼포먼스는 이별로 마무리되고 그 둘은 울라이가 아브라모비처의 건너편에 앉을 때까지 22년간 한 번도 마주치는 일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3년간 사랑한 연인과 헤어지기 위해 3개월을 걸으면서 함께한 환희와 고통의 순간들을 되새겼을 테고 어떤 날은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별을 향한 여정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싶었을 테고요. 사랑을 끝내는 가장 치열한 방법이 이런 것일까 생각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 신부처럼 그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부가 아니고 그도 신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이제 내려나 말이나. 저 밑에는 강이 있고 하늘과 땅은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 너도 내 감정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 지고 있었다. 땅은 황금색이었고 하늘은 자수정색, 강은 수은색이었다. 과거는 그들 뒤에 있었다. 그녀가 흐느꼈다. 건조한 날것의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다. 그가 거기 그녀 앞에 있었다. 그의 얼굴, 사랑하는 그의 얼굴. 그가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안고 싶었다. 그가 안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손끝을 잠시 맞잡았다. 피부와 피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닿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너무도 짧게, 너무도 형식적으로 포옹했다. 그것이,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펐다. 이것이 작별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웃음에서, 스태프와 농담하는 모습에서 이것이 그에게는 퍼포먼스였음을 보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진심이었는데. 마리나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하는 것.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소설 속에서는 저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의 아픔을 가진 네 사람이 마리나의 앞에 앉아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머릿속에 직접 단어를 말하는 것 같았다. 중요한 건 편리함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겁내선 안 돼요. 아트리움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젊은 남자가 울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연극적인 행위는 아니었다.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반짝이는 천사의 눈은 계속 여자를 쳐다봤다. 잠시 후 여자도 똑같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 다 뭔가를 잃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처럼 울음은 계속됐다. 주위를 둘러본 레비는 아트리움이 어느새 소리 없이 다시 찾고 모두가 두 사람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렀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여자 쪽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놓인 모든 것이 한없이 작아졌다. 레비는 남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뭔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다고 느꼈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여자는 점점 팽창하는 듯했다. 그녀의 사지가 뻗어나가 벽에 닿고 머리가 아트리움 꼭대기인 6층 천장에 닿는 것만 같았다. 레비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심장이 두방망이 질쳤다. 다시 눈을 뜨자 그녀는 정상적인 크기의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로 돌아와 있었다. 마리나는 자신의 앞에 자리한 사람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끌어내주고 말없이 다독여줍니다. 모든 사랑의 형태가 그들 안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해답은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